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또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모든 이들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저는 말투에서 드러난다. 말투. 이 말투에서 드러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인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다. 즐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 거친 사람은 인생에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인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자부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사람은 이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자주 비방하는 사람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고, 남을 자주 칭찬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빛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언제나 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하죠.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고, 이 거칠고 이 싸나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한다. 참 재밌네요. 하여튼 거칠고 싸나운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일단은 옛날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또 삼성과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과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핵심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롤러코스터 위를 달리고 있고요. 한때는 8만 원대를 기록을 해가지고 10만 전자를 앞두고 있던 그 삼성의 주가가 지난 14일에는 이 4만 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4만 원대로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을 해가지고 현재 5만 7천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10조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것이 반등의 계기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올해 들어서 삼성 주가는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를 오갑니다. 특히 7월 9일에 종가 기준 8만 7,8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 전자에 대한 그 달성에 대한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8월 들어서 다시 7만 원대를 기록하던 주가가 그때는 9월 5일에는 종가 6만 9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10월 10일에는 5만 원대까지 또 하락을 했고 11월 초에는 트럼프의 그 당선 여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난 14일 종가가 4만 9,900원 떨어지죠. 코로나 공포가 극에 달했던 2020년 6월 이후 약 4년 반 만에 최저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서 국내 증권시장 전체가 요동쳤어요. 삼성전자 주가 폭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인공지능 AI 학습 추론에 필요한 그 HBM 분야에서 경쟁사랑 그 기술 격차 이슈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12단 HBM3에 대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 이 경쟁사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양산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이닉스의 제품이 엔비디아의 그 GPU 블랙엘 울트라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도 북미 고객사 신제품 라인업이 12단으로 수정된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가 실제 제품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차세대 제품의 시장 진입 시점이 경쟁사와 차이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제 겹치는 겁니다. 미국 대권을 차지한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 수입품의 최고 60%의 관세를 매긴다면은 삼성의 주요 고객인 중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또 1,400원을 오르내리는 고환율 탓에 그 높아진 환차선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는 것도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이제 부채질하는 거죠. 최근에는 주가 반등 신호가 켜졌는데 지난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3,600원이 올라서 하루 만에 5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6거래일 만에 반등이었죠.
외국인들도 1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이날은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향후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삼성의 자사주 매입은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난 18일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죠. 18일은 전날 종가 대비 3,200원 올라서 56,700원에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자사주 매입이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2014년 사례와 매우 유사한데 당시에도 하락세의 주가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로 3개월간 주가가 14.5% 올랐고요. 당시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주가의 하방지선이 형성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로 중장기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면서 결국은 실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과거 사례를 감안해 보니까 삼성 주가는 자사주 매입 결정 후에 단기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그 반등 계기로 분명히 작용했다면서도 중장기 관점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내년에 HBM4 주도권 확보를 통해서 시장이 조기지니까 DDR4, DDR5 등 이 범용 메모리 재고의 뚜렷한 감소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여판 개선과 HBM 부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회복과 파운드리 부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그 파격 인선이 이어지는데 삼성, SK, 현대차, LG, HD, 현대, 화나 등 국내 기업들이 인맥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빠르고 파격적인 차기 내각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 폐지, 첨단 그 제조세 공제 등 국내 기업들의 민감한 정책 역시 발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연말 인사를 앞둔 삼성, SK, LG 등 주요 그룹사들은 미국의 사업 리스크를 고려해서 트럼프 2기 정부와의 그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과 SK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칩스법과 그 IRA 등의 집중적인 적용 대상이네요. LG그룹 역시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큰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죠. 트럼프는 녹색 사기라고 맹 비난한 IRA의 경우 전면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해당 요건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지원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대미 투자를 강행하고 있는 LG 엔솔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해요. 이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 경우에도 미국 현지 공장을 발빠르게 준공하면서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데 비해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등 총수들이 직접 인맥 찾기에 나설 것 같네요. 이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정부 효율부 수장이 내정자인 머스크 CEO를 비롯해서 다수의 현지 정관기 인사들과 연이 닿아 있는데 이 회장의 경우 지난해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나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등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똥줄 탔다. 지금 상당히 지금 바쁠 것 같네요. 유통가에서도 신동빈 롯데 회장, 정영진 신세계 회장 등 그 과거 트럼프 당선인 또는 그 측근과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구봉걸 LF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명분 펜실베니아 그 MBA 과정인 와튼스쿨 동문으로 주목을 받네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인 대기업들도 있고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HD 현대그룹 등은 이미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서 인사를 단행했어요. 현대차의 경우 북미 지역을 총괄하는 호세 무녀스 사장을 첫 외국인 대표이사로 임명을 했고 미국 외교 관료 출신인 성김 고문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그 대관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김승현 회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회장에 오르면서 승진하면서 조선 방산에 대한 트럼프 러브콜에 화답을 했고 이 조선업이 중심인 HD 현대그룹
그 그룹도 정기선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대미 통상 대응력을 현재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또 현지에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그 기여도가 높은 점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현대차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는 조지아주 그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을 포함해서 1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28조 원이랍니다. 한국은 작년 대미 투자국 1등에 오르는 등 현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이 중심에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일자리 같은 게 다 뺏기네요, 미국으로.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 참 앞날이 참 깜깜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다 미국 가 있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점점점. 앞으로 트럼프를 잘 대응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를 잘못 대응하면은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기업들은 총 비상인 것 같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잘 대응해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차후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